자, 양만희 전수련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과는 약간 좀 차이가 크네요. 네. 그 부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질문이 김문석 후보가 총리로 적합한가라는 거였고요. 적합하다가 43%, 적합하지 않다가 31%, 모름 응답 거절이 25%로 나왔습니다. N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이 잘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 대해서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모름 무응답이 23%입니다. 이 결과만 보면은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많기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62, 64 정도 나온 것에 비하면은 꽤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주로 이제 재산 관련 의혹이 당사자와 여권에서는 해명이 됐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서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하고 또 총리 후보자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송구스럽다라는 식으로 몸을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흔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조기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이 적합도에 대한 게 적합하다가 좀 물론 더 많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0%대인데 비해서 한 20%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이 반영된 여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합하다는 여론이 꽤 더 높다는 거죠. 그 윤석열 정부 초기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인사청문회 인준 과정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최초에 지명됐을 때는 적격 그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40대 한 20대 초반으로 적격 의견이 높았는데 중간에 그 고액 자문료 논란이 되면서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역전이 됩니다. 부적격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요. 그 이후에 5월 9일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국민들도 일하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또 높아지면서 다시 인준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으로 되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그 과정이 반영된 여론조사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정치 자금 문제라든가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 정도의 여론은 아닌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중간에 국민 내 부적격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은 인준 통과를 표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선대위 위원장 또 당의 주요 지도부가 이 당의 반대 여론을 설득했거든요. 일을 하게 도와는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인준이 통과됐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 그리고 지금 국가적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 사퇴 내지 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인준에 찬성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양만희 교수님. 그런데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한남동 공관 오찬에서 이 김민석 후보자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이 대통령한테 무슨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군요. 그 발언을 한 주체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말은 오늘 한 것이고 어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 앞서서 있었던 사전 한담에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이 많으니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으니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오찬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남동에서요? 그때 관저죠. 관저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털면 안 털리겠냐. 누구나 다 흥견은 있죠. 너 약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이 대통령 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당시 오찬 자리에 같이 있었던 대통령실의 참모인지 아니면 또 여당의 지도부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그런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오찬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문답이 있을 것 같고 그 문답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기찬 부위원장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뭐 협박처럼 들을 수도 있었겠군요. 이게 저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게 인사청문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청문위원들이 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무슨 뭐 턴이 많이 이런 조속한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위원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가해오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 대상에서 나오는 의혹의 종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오히려 그 태도가 인사청문을 받는 그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들어주자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저 청문회를 보게 되면 저건 청문받는 청문 대상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SNS 등으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인사청문위원들을 찾아가서 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던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매듭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저거를 아무런 일 없느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 자체도 지금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은 이유도 본인 스스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있지만 청문 받는 내내 그 태도와 어떤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제 국민적 평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 내지 해명 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넘어가자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43%로 뭐 적절하다는 평이 더 많지만 실제 43%는 민주당의 지지율하고 같아요.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그럼 민주당 지지층 이외에는 원치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뽑힌 총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명확한 이 수치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 변호사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국무총리 김민석을 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임명할 때 이미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정무 감각이라든가 리더십 또 이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사라는 것은 뭐 객관적 평가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어떤 도덕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미 한 2주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충분히 또 뭐 적어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과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총리 임명에서부터 이후 이제 내각 구성까지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라면 김민석 총리의 능력이나 검증된 도덕성의 문제에 직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신속한 총리 인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던 어제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주목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자 김민석 후보자도 역시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본회의장을 찾았는데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저마다 김민석 후보자한테 인증샷을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뭐 김민석 후보자가 인기가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 사이에 김민석과 한 장 찍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때요? 이게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총리 인준 받은 뒤 같지 않습니까? 총리 인준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제2의 실세,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 그다음에 실세로 등극하는 장면 같이 보여서 저는 저 장면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왜냐하면 김민석 지금 총리 그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중적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총리를 수행하면서 실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왜냐하면 국가재정 관련해서 잘 못 파악하고 있잖아요. 자유금 필요 없다 그냥 확대 재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 30% 정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그 총리직 수행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비율 같은 건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나는 마구마구 재정을 풀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적 인기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에 이어서 여당의 명실상부한 제2의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뭐 제가 저의 기우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저런 장면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도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사실 자숙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위원들의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미 면접 점수가 다 공개됐는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또 하나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을 자극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국민의힘이 어떤 말을 하든 네. 어떤 요구를 하든 개점치 않겠다. 이게 글쎄요. 뭐 진영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다. 저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또 다른 중립적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건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규 부위원장은 어떻게 김민석 후보자 그 인증샷 찍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여기 출연하러 오셨었는데 예, 예. 그때 하나 찍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약간 후회가 되는군요. 예, 뭐 말씀하신 변호사님 말씀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시종 일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듣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자중하고 좀 이후에 인준 결과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기엔 국민의힘이 먼저 너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정도 문제면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뭐 그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총리를 따는 당상이라고 해서 다소 오만한 태도로 보여질 정도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물론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나 민주당도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할지가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고 뭐 협조를 통해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혹시 저게 이제 불쾌하거나 다소 오만하게 비춰져서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후에는 좀 자제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3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하든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